만나면 좋은 친구 MBC. 내가 40여 년 동안 컬렉션해놓은 필통을 모아놓은 장소입니다. 30년 넘게 탈 얘기만 나오면 추적하고 해서 현지 가서 수집해 온 것들입니다. 나이와 상관없는 인생 최고의 취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덕질. 한 분야를 너무 좋아해서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파고드는 행위인데요. 요즘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집품이 너무 많아서 아예 개인 박물관을 차렸다는데 과연 이들은 무엇에 꽂혔을까요? 그 보물 창고를 지금 공개합니다. 한적한 시골길, 그 사이로 깔끔한 건물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여기가 선생님의 보물창고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 공간이 내가 40여 년 동안 컬렉션해놓은 필통을 모아놓은 장소입니다. 연필도 지우개도 아닌 필통을 수집한 이분. 전 세계 필통이 여기다 모였습니다. 선생께서 반평생 동안 애지중지하며 모은 이 보물들. 대체 이 많은 걸 언제부터 또 얼마나 모으신 거예요? 종류는 한 650점 정도 되고요. 모은 시기는 1970년대 후반부터 모았으니까 지금 한 44년 정도 됐습니다. 이 많은 필통을 모으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시작은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땐 저는 수집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죠. 책상이 너무 지저분하게 필기도구가 늘어져 있어서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보니까 훨씬 시원스럽고 깨끗해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시작된 수집. 하나둘 모으다 보니 그 마음도 점점 커졌는데요. 40년이 넘도록 모아온 만큼 특별한 사연이 담긴 물건도 있다고요. 집에 강도가 들어서 몇 점을 가지고 훔쳐갔어요. 그래서 정말 속상했는데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인사동 거리에서 내가 좌판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내 집 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말 않고 그거를 돈을 원래 살 때보다 더 주고 사온 것이 저 필통입니다. 각각의 필통에 담긴 이야기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이유. 수집품 하나하나 일일이 번호를 붙이고 직접 그림을 그려 모든 정보를 기록해뒀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수십 개, 수백 개 되다 보니까 나중에 정리할 때 필요하고 또 찾을 때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아마 이게 정리하기 힘들 겁니다. 이게 바로 기록의 중요성. 개인 수집품도 열심히 모아서 기록해두면 하나의 역사가 되는데요. 아이들은 오늘 어떤 걸 느꼈을까요? 신기하고 재밌었고 그리고 신기한 필통도 보니까 좋았어요. 필통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신기했어요. 누군가는 이해 못할 취미지만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모아 행복하면 그만. 그에게 필통을 모은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보통 문방사후 하면 지필무견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역할로 따지면 필통이 그 지금 말하는 문방사후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물을 치면 수제들을 갖다가 한 군데 재워주고 쉬게 했다가 나가서 그렇게 큰 일을 하게 하는 걸 인간이 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역할이 큽니까? 그래서 난 그 애착을 느끼고 마치 우리 집 자식들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필통뿐만 아니라 그동안 모아온 책과 다양한 필기구도 전시되어 있는 이곳. 이 모든 수집품이
호화롭고 값비싼 골동품은 아니더라도 한 사람의 역사로 남았습니다. 아이들이 연필과 이런 뭐 필통 이런 거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여기 둘러와 보니까 이제 종류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직접 이렇게 애들이 체험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먹이나 이런 거 옛날 전통 물건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젊은이라든가 현대 학생들이 현대 사회의 선민은 이런 것이구나.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교제를 했고 어떤 이상을 가지고 지냈구나 하는 것을 좀 잘 배우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경상북도 안동의 랜드마크 하회마을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두 번째 보물창고의 주인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저는 30년 넘게 탈만을 수집해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표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탈 사랑꾼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구경 좀 해볼까요? 언뜻 봐도 박물관 규모가 꽤 커 보이는데 이 탈 얼마나 모으신 거예요? 소장 자료는 한 3,500여 점이 있으나 전시된 자료는 한국 탈 150여 점과 외국 탈 한 650여 점 해서 한 8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얼마나 많이 모으셨냐면 제1회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에서 세계 탈 전시회를 열기도 했을 정도였다는데요. 그 수집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대전 엑스포 할 때에 거기 갔다가 그 외국 부스, 그 아프리카 분들이 그 부스를 만들어 놓고 자기 문화를 소개하는 그 과정에 그 탈이 참 재미있는 탈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주 눈이 확 돌아가지고 그때부터 뭐 탈을 아주 본격적으로 수집하게 됐습니다. 탈을 모은 지도 장장 30년째. 김동표 관장님은 멋진 탈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바로 하늘길에 올랐습니다. 뭐 어떤 때는 한 200kg 정도 되는 그 양까지 화물로 못 보내고 경비가 드니까 그걸 전부 손으로 들고 뭐 옷은 아주 남루하고 깨재재하고 그렇지만 저는 즐겁죠. 그게 막 이만한 어떤 이 좋은 자료들을 많이 수집해 오는구나. 와, 이 정도면 정말 진정한 탈 덕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프리카 콩고의 거북 등껍질로 만든 탈입니다. 이 탈은 어떤 소부족이 아닌 대부족 집회할 때에 추장만이 이 탈을 쓸 수가 있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각자 고유의 탈을 가지고 있고 그 탈에는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탈을 수집한다는 건 세계인들의 삶을 모으는 일과 같죠. 현재 지변이나 어려움이 느낄 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탈을 만들어서 쓰고 얼굴을 감추거나 또 뭐 병이 나거나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그 탈을 쓰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탈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부터 사용됐던 탈. 단순히 얼굴을 가리는 가면부터 때론 예술 작품으로 또 주술적인 의미로도 사용됐는데요. 우리가 아는 하회탈은 다른 탈과 좀 다르다고요? 뭐 하회탈은 뭐 도깨비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전부 어떤 사람 얼굴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람들이죠. 각 신분만 다를 뿐 다른 탈에서 보기 힘든 턱이 떨어져 움직임으로 하여금 거기서 표정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 전부 각 탈마다의 그 신분에 걸맞는 관상이 주어져 있습니다. 한국인의 표정을 담고 있는 하회탈. 사실 관장님은 탈 수집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드는 작업도 하십니다. 하루에 한 개도 만들고 또 이틀에 한 개도 만들고 요즘 같으면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뭐 이렇게 전에 못 보던 구석
구석구석 어떤 그런 것들이 눈에 다 들어와 가지고 그런 걸 다 챙기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회탈은 기다림과 정성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탈을 만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이 그 탈을 만들고 또 우리는 우리 문화 속에서 탈을 만들고 또 그 사람들의 디자인 감각으로 만들고 또 우리는 우리 어떤 의식으로 탈을 만들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겠죠. 올해 9월에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돌아오는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 전 세계 탈이 모인 관장님의 보물창고도 둘러보면 어떨까 싶네요. 아직도 어떤 수집하지 못한 좋은 자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건이 미치지 못해서 그걸 못하고 있는데 여건이 되면은 그 자료들을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수집해서 또 우리 박물관에 전시해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소한 것들.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수집한다는 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활력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모으면서 느끼는 기쁨을 누려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천천히 느린 걸음으로 둘러보면 여행의 묘미가 한껏 살아나는데요. 느린 여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서천으로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오래된 화물역이 감성 공간으로 되살아나고 푸른 소나무 숲이 뿜어내는 피톤치드의 마음까지 상쾌해집니다. 빠른 걸음보다는 천천히 거닐며 오래오래 머물고 싶어지는 서천. 그곳으로의 느림 여행 떠나봅니다. 금강이 바다를 만나 서해에 입맞추고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계를 이루는 곳에 자리한 항구 장항. 장항제련소 굴뚝이 상징하듯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끌던 장항이 지금은 살아있는 생태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서천으로의 느린 여행 첫 번째 코스는 바로 장항 송림 산림욕장입니다. 공기 너무 좋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산림욕장 공기 정말 좋죠? 네. 제가 구석구석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가볼까요? 송림 산림욕장은 해안가를 따라 길게 이어져 있는데요. 소나무들이 뿜어내는 피톤치드를 마시며 천천히 거닐어 봅니다. 진짜 공기 너무 좋아요. 담아갈까요? 담아드릴 수만 있으면 제가 담아드리고 싶어요. 이곳의 소나무 종류는 곰솔인데요. 곰솔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랄 만큼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소나무 수령이 되게 오래돼 보여요. 평균하여 한 70년 정도? 장항농업고등학교 그 학교 학생들이 이곳에 12,000여 그루의 소나무 묘목을 심은 것이 시초예요. 그때 심은 그 작은 소나무들이 이렇게 그렇죠. 울창하게 정말 자연이 주는 멋진 선물이네요.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소나무 작은 거를 심어서 70년 동안 키워서 숲을 만들어 봐야겠어요. 괜찮죠? 좋은 생각이에요. 숲과 바다가 한데 어우러진 송림 산림욕장. 걷다가 지치면 바다 전망을 바라보며 쉴 수도 있고요. 소나무 아래에서 자라는 맹문동은 이곳의 여름 풍경을 바꿔놓는 1등 공신인데요. 8월이면 보랏빛 맹문동 꽃들이 활짝 피어나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숲 사이로 햇볕이 이렇게 쫙 들어오고 사이사이로 난 길을 걸을 때마다 이 공간이 되게 신비롭고 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다. 숲이 이렇게 있지, 바다 있지, 바람 시원하지, 행복해요. 시간을 이렇게 이제 여유를 즐길 수 있다. 바쁜 일상에 쫓겼던 마음도 어느새 자연의 속도에 맞춰 느긋해집니다. 걷다 보니까
보니까 나무 위로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저건 뭐예요? 저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늘길, 영어로 하면 스카이워크. 아, 가볼까요? 당연히 가봐야죠. 숲 가까이엔 서천의 또 하나의 명물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오! 이 스카이워크 높이가 굉장히 높아서 이 숲길에 있던 소나무랑 거의 키가 맞먹는 높이인데요. 와, 진짜 높다. 16m 높이인데. 16m요? 네. 제 키에 딱 10배네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지? 숲 한가운데서 시작해 바다를 향해 거침없이 뻗어있는 스카이워크. 빼어난 경치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기벌포 해전 전망대라고 써 있어요. 기벌포라는 것은 백제시대 이 금강하고와 장항 일대를 가르치는 지명이에요. 옛 지명. 그러면 기벌포 해전 그 전쟁에 일어났던 바다를 볼 수 있는 전망대라는 뜻인 거네요. 네, 맞아요. 황금백리. 우와. 스카이워크 끝에는 전망데크가 있어 아름다운 바다뷰를 즐길 수 있는데요. 기분 좋은 아찔함이 가득한 하늘길입니다. 산림욕장에서 피톤치즈도 마시고 또 스카이워크에서 바다도 보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서천 송림 산림욕장을 꼭 적어놔야겠어요. 맞아요. 제 1순위에 넣어주세요. 네. 푸른 바다와 솔숲을 지나 이번엔 도심 속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름부터 특이한 장항 도시 탐험역입니다. 역 안에 들어서면 화려한 색채의 미술 작품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대체 이곳의 정체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기차역인 줄 알고 왔거든요. 근데 그 흔한 매표소도 배합실도 없고 작품들이 있네요. 네, 과거에는 기차역으로 운영되다가 현재에 와서는 2019년도부터 공연, 전시 등 문화를 책임지고 또 서천의 여행을 책임지고 있는 장항도시탐험역이라는 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항과 서천의 발전을 이끌던 장항역이 문화가 살아 숨쉬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건데요. 이곳에서는 전시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마다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지면서 젊음과 활력이 가득한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2층에는 장항역의 어제와 오늘을 볼 수 있는 사진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서울을 갈 때면은 군산에서 배를 타고 장항에 넘어와서 모두가 서울로 올라가는 그런 좀 중요한 지역이었고, 그러니까 물자, 사람의 이동 모든 것들을 좀 책임졌던 중심적인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산도 못 간 서울을 네, 장항에서는 갈 수 있는 곳이었네요. 그 시절의 북적이는 인파는 없지만 따스한 감성과 추억들이 여행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공간입니다. 아, 배고파. 이게 뭐지? 생선들이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이게 뭐예요? 박대예요. 박대. 예. 그럼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따라 들어오세요. 저 지금 너무 배고픈데 기대가 돼요. 서천의 명물 박대는 껍질을 벗겨 말렸다가 구이로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기름 돌돌 두르고 앞뒤로 구워주면 황금 빛깔의 먹음직스러운 박대구이가 완성됩니다. 박대 조림도 별미라고 하는데요. 꽈리고추와 비법 육수 그리고 고춧가루와 함께 손질된 박대를 매콤하게 졸여내면 박대 조림이 완성됩니다. 양념이 촉촉하게 배어들어 구이와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죠. 박대하면 서천, 또 서천하면 박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서해안에는 이 박대가 많이 나요. 항만박대라고 해서 그래서 비린내도 안 나고 담백한 맛이 있고 해서 예전부터 이렇게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이걸 굉장히 즐겨서 이렇게 드셨는데 요즘은 너무 맛있다 보니까 전국으로 이렇게 택배 배송도 하고 이렇게 퍼졌어요. 박대는 몸과 가시가 한 번에 분리돼서 먹기도 편한데요. 전국적으로 입소문 자자한 박대구이 맛 확인해 봅니다. 와, 담백하면서 이 또 짭조름한 게 네.
계속 손이 가는 게 묘한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진짜 살살이 녹는다. 맛있죠? 저는 사실 오늘 박대를 처음 먹어보는데 약간 가자미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런 맛이 나요. 근데 이 박대만의 그 매력 있는 맛이 좀 있고 지금 좀 씹다 보면 살짝 은은하게 단맛도 드는 것 같아요. 네. 흰쌀밥 한 숟갈 푹 퍼가지고 이거 생선 하나 올려서 이렇게 야무지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밥도둑이에요. 밥알의 달콤함에 박대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입안에서는 기분 좋은 축제가 열립니다. 진짜 밥도둑이 따로 없네요. 그럼요. 이 맛 가지고 놀라지 마세요. 더 맛있는 맛이 있어요. 양념에 꽈리고추의 조림 맛 한번 드셔보셔요. 기대가 되는데요. 담백한 박대구이에 이어 빨갛게 양념된 조림은 어떤 맛일까요? 확실히 구이는 겉바 속촉의 느낌이었다면은 박대조림은 매콤매콤해가지고 사실 이 박대구이로 밥 한 공기 뚝딱 조림으로 2공기까지 가능. 그래서 여기에 오시면 밥 2공기는 기본이에요. 영양 보충도 확실히 하고 가셔요. 또 하나의 영양 보충 해결사는 바로 붕장어 주물럭입니다. 육수와 함께 고춧가루를 넣고 불판에 올려 구워가며 먹으면 그 맛이 아주 꿀맛이라고 합니다. 붕장어도 밥때 못지않게 이게 담백하고 맛있는 거예요. 먹어볼래요. 깻잎에 붕장어 하나 올리고 쌈을 싸서 먹어보겠습니다. 다른 맛이죠. 왜 이렇게 촉촉해요? 입에서 사르르 녹는데? 생선은 싱싱한 맛이 최고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달콤매콤한 양념 맛에 쫄깃한 식감까지 붕장어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야들야들해요. 바다 보양식 대표 선수 붕장어 하나면 여름 더위도 걱정이 없습니다. 붕장어 짠! 네. 고마워요. 오늘 하루 서천 장항에서 색다른 경험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까지 정말 너무 즐거웠는데요. 여러분도 서천 장항으로 놀러오세요. 도심을 벗어나 소나무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자연 속에서 힐링의 시간도 가져보고요. 시간의 구애 없이 나만의 속도로 서천의 땅과 바다, 하늘을 마음속에 담아봅니다. 또한 풍요로운 바다가 주는 선물까지 서천으로의 느리지만 알찬 여행 어떠신가요? 아니 성경 씨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아 이게 진짜 너무 많다 갈 데가. 삼촌 어디 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택시 불렀어요? 단양에 오면은 단양 관광 택시가 있는지 몰랐어? 즐기는 여행, 맛있는 여행, 감동이 있는 여행. 지금 바로 떠나보실래요? 저와 함께 택시 타고 고고! 선경을 구해준 고마운 택시. 선생님 아니었으면 진짜 난리 날 뻔했어요. 야 너무 더운데 밖에 가지고 애가 덥다고 막 고쳤는데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야. 첫 번째 여행지는 단양의 멋진 경치가 있는 유아숲 체험원. 솔솔솔 도토리 숲입니다. 요즘 대세인 숲유치원, 숲놀이터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하죠. 짠짠 짠짠짠. 안 떨어져. 숲놀이터라는 소식에 경민이의 발걸음이 가볍기만 한데요.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과 향기에 선경 삼촌도 행복해 보입니다. 오르막길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친구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도토리 숲에 오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가요? 여기
여기가 숲에서 이제 놀이도 할 수 있고 숲에 이제 곤충이나 나무들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 여기가 유아숲 체험원이라고 합니다. 유아숲. 네. 다람쥐가 많고요. 모든 곤충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친구 숲에 놀이터 한번 가볼까? 빨리 대답해. 밧줄 놀이터가 있어요. 밧줄 그네도 놀이터. 있고 재밌는 거 많이 있어요. 유아와 청소년의 산림 교육을 위해 2015년 만들어진 이곳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무와 밧줄로만 만들어진 그네는 인기 만점인데요. 잡아봐. 나 잡고 손을 잡고 뒤로 이렇게 좀. 우와. 안 무서워? 잘하는데. 쫙. 삼촌 밀어줄래? 어? 그래? 내려서 삼촌 밀어줘. 그럼 세게. 세게. 경민이보다 선경 삼촌이 더 좋아하는데요. 어린 시절로 돌아간 느낌인가요? 숲속 놀이터는 하늘바라기 놀이터와 친구바라기 놀이터로 나뉘는데요. 이거 처음 해보는 거지. 학습과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밧줄놀이, 징검다리, 터널놀이가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흙과 나무로만 된 이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좀 더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이야, 잘했다. 이야. 우와, 화이팅! 화이팅! 아우! 강남 스타일 한번 해줘. 성공했으니까 말춤. 말춤. 이야. 이야. 놀이터 두 곳을 신나게 놀고 나면 이렇게 출렁다리로 이어집니다. 봐봐. 손 잡고 막 뛰어가면 돼. 와! 출렁다리는 어른들까지도 긴장하게 만드는데요. 용감한 경민이는 선경 삼촌과 잘도 건너가네요. 이거 다리가 알아서 출렁출렁 거리는 거야. 가만히 있어 볼까? 출렁 안 거리나? 가만히 있어도 출렁거리지? 누가 족하고 누가 삼촌인지 모르겠네요. 도시의 쇠로 만든 놀이터가 아닌 숲속 놀이터에서 오랜만에 신났습니다. 놀이터에서 실컷 놀고 이제는 어디로 떠날까요? 삼촌 배고파요. 배고파? 그럼 뭐 먹을까? 어? 뭐 물어보자, 여쭤보자 그러면은. 조 선생님 뭐 먹거리 이렇게 갈 만한 데가 있을까요? 구경시장으로 가자. 보기만 해도 청량감이 넘치는 시원한 풍경이 아름다운 단양에서 구경시장으로 떠나볼까요? 어디로 가볼까? 되게 이것 좀 먹여봐요, 알아요. 어? 김부각이네. 먹어볼래? 유명한 집이야. 먹어봐. 안녕하세요. 먹어봐요. 먹어보세요. 골고루 먹어봐. 우리 애기 맛있는 거 많아. 구경시장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시장 인심이 폭발하네요. 기사님의 안내를 받은 경민이와 선경 삼촌은 시장 곳곳을 구경하느라 바쁜데요. 그중에서도 경민이를 사로잡은 게 있죠. 오, 진짜 어려운 달고나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그건 쉬운 거잖아. 안녕하세요. 드디어 삼촌 졸라서 얻은 달큰한 달고나. 나 이거 가져. 엄마가 밥 먹기 전에 단 거 먹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삼촌이 옆에 있어서 그런지 무조건 오케이. 너 좋아하는 요 만두 있다. 해봐. 시장에 오니 없던 식욕도 폭발하는 경민이와 선경 삼촌. 오늘 챙겨온 용돈을 다 쓸 모양입니다. 얼마 드려야 돼? 6,000원. 두 개 드려봐.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나? 이걸로 주세요. 아직 술을 잘 모르는 경민이는 오늘 시장에 와서 물건을 고르고 계산도 직접 해보는데요. 몇 개야? 6개가. 세어봐. 어? 몇 개야? 4개. 4개. 그럼 만두가 얼마야? 어려워? 그냥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만두 좀 줘주세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경민이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네? 만두집에 와서 만두가 맛있으면 되죠. 아 뜨거. 단양 구경시장에서 기사님께서 추천한 곳으로 가볼까요? 바로 시원한 순대국밥입니다. 단양하면 마늘, 구경시장에서는 마늘 순대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하죠. 그런데 삼촌만 먹는 거 아니에요? 경민이가 좋아할까요? 먹어도 된다 이제. 맛있어. 먹어봐. 세상에나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뜨거운 순대를 먹어보려는 경민이. 삼촌과 경민이는 식성도 닮았나 봅니다. 최애 음식이 바로 순대국밥이라고 하네요.
아침 일찍 시작한 단양 여행이라서 그런지 쉴 틈 없이 흡입하는 두 사람. 야, 진짜 삼촌은 있잖아. 넌 엄마가 존경스럽다. 어떻게 자기 밥도 먹고 네 밥도 챙겨주고.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세상의 모든 엄마들 존경합니다. 자, 이제 배도 든든히 채웠겠다. 다음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바다 없는 충북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단양군이 조성에 큰 사랑을 받는 곳, 바로 다누리 아쿠아리움입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단양에 이런 곳이 다 있네요. 네, 단양 다누리 아쿠아리움은 2012년도에 개관한 국내 최대 규모의 민물고기 전시관입니다. 국내 최대 민물고기요? 원래 바닷고기가 있고 이런 데 아니에요? 아쿠아리움 하면? 막 뭐라 그럴까? 바다 표범 있고 막 이런. 네, 다누리 아쿠아리움은 다른 아쿠아리움과 틀리게 국내 계곡에서부터 바다 가는 전까지 큰 강에 서식하는 국내외 다양한 민물고기들만 전시되어 있습니다. 단양 여행지 중에서도 요즘 뜨고 있는 다누리 아쿠아리움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던 상황 속에서도 물먹 명소로 각광을 받으며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개관 당시 81개, 850톤 규모였던 전시 수조를 현재는 118개, 1,200톤 규모로 확충했다고 합니다. 우와, 이건 무슨 거? 우와, 이거 위에 봐, 위에. 최초 137종, 10,000마리였던 전시 생물은 아마존, 메콩강 등 해외 각지에서 서식하는 민물고기와 양서 파충류 등을 보강해 현재 230종, 23,000여 마리가 전시돼 있다고 하네요. 가서 보자. 여기 앉아서 봐. 안녕. 몇 살이야? 이곳을 찾는 아이들은 신기한 듯 수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그림책에서나 봤을 법한 다양한 물고기들이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기 있네. 주황색 물고기. 경민이도 재밌어하는 눈치인데요. 왔다. 단양 다누리 아쿠아리움이 2012년에 개관을 해서 벌써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양 다누리 아쿠아리움은 항상 야생에서 아이들이 쉽게 만나볼 수 없는 국내 토속 어류에서부터 전 세계에 서식하는 다양한 민물고기를 전시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매년 재방문해 주시는 관람객들에게 좀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조의 위치나 수조 배경 그리고 동선에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오셨어도 올해 다시 오신다면은 좀 더 변화된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민물고기를 전시한 이 공간에서 경민이는 삼촌과 추억을 쌓았습니다. 아유, 벌써 오셨어요. 예.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애기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여기 단양에 다 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사이남이라는 데가 아주 단양 8경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경치 좋고 산수 좋은 데가 있습니다. 글리로 이동을 하시죠. 네, 사이남이요? 예. 단양 택시 투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먹고 즐기고 놀았다면 이제 멋스러운 단양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소백산맥 줄기와 남한강과 그 지류가 엮어내는 단양의 풍광은 산과 물이 어울려 빼어난데요. 사이남은 그 모습이 웅장한 매력이 있습니다. 여기가 단양 8경 중 하나인 사이남이라 그러는데 네. 옛날 단양호시 조상되시는 분, 그 우역동이라는 분이 그곳에 와서 기거하셨다 그래가지고 이 동네를 사이남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깎아 만든 듯한 암벽이 하늘에서 내려뜨린 병풍처럼 서 있고 그 아래로 맑은 물이 흐르는 사이남은 단양 8경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경승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 좋다. 물이 이만큼 차면 엄청 깊겠네. 그렇지? 오. 6월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이곳에서 경민이와 선경 삼촌이 함께한 시간.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오늘 좀 힘들 수 있는 관광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정말 재밌게 잘 다녔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양이라는 데도 다음에도 오시면 투어 택시 이용하시면 편하게 돕니다. 단양 관광 택시 투어. 이용하면 어렵지 않죠? 단양 관광 택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먹고 즐기며 느끼는 행복한 단양 택시 투어. 여러분도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결국 여름이 왔구나. 아무리 더워도 6월부터 30도 넘는 건 선 넘었지. 그럼에도 다행인 건 우리에겐 냉면이 있다는 것. 더운 건 싫지만 냉면은 좋아. 더위 사냥 가봅시다. 면지순례에 왔습니다. 광주에서 보기 드문 평양냉면집. 광주에서 최초의 평양냉면 전문점입니다. 평양냉면의 불모지 광주에 최초로 생겼다는 것. 따뜻한 국물인데 혹시 면수인가? 아니, 사골 육수다. 시작부터 혀에 촥 감기는 구수한 감칠맛. 합격! 그렇다면 진짜 주인공인 면은 역시 메밀. 옛날 그 시골에서 어머니가 맷돌에 갈듯이 이렇게 갈아야지만 이게 열이 전달이 안 돼서 이 맛이 파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재분을 직접 하면은 그 메밀의 향과 그다음에 그 쫄깃한 식감과 같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맷돌에서 막간 메밀가루는 다시 한번 고운 체에 걸러 바로 주방으로 직진. 전분기가 없는 메밀의 특성상 최대한 빠르게 재분과 반죽을 해야 쫄깃한 면이 된다고. 익반죽이 아닌 얼음물로 하는 것도 나름의 기술. 반죽 끝났으면 이제 평양냉면의 생명, 육수를 뽑아볼까? 아침에 도축한 양지살, 사태, 설기살 그걸 가지고 맑게, 영롱하게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 기술이 평양냉면의 육수가 그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묵직한 깊이의 고기 육수가 이 집의 보물. 그 속에서 건져낸 고기인데 말해 뭐해. 찰지다 찰져. 평양냉면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그 육수의 본연의 맛을 끌어올리는 건데 이건 어떤 조미료 가지고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이건 시간과 정성인데 반죽과 육수 끝났으면 모든 준비 완료. 주분과 동시에 면 뽑기 바로 진행. 거친 메밀도 그의 손에 들어가면 금세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 삼색 고명으로 식감과 시각 잡고 곡향의 육향까지 크로스. 어머니가 이북 분이셔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냉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고 만들어서 한번
이 맛이 어머니 어렸을 때 드셨던 그 맛인가요? 한번 그렇게 해서 냉면을 만들게 됐습니다. 평양냉면 누구냐 너? 사장님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평양냉면 100% 맛있게 즐기기. 육수를 한 모금 먼저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을 한번 드시고요. 면을 가볍게 한번 드셔보세요. 면을 이렇게 엑스칼리버로 따라줘요. 면에만 살짝 이렇게. 그래서 이 면만 좀 즐겨보십시오. 국물 본연의 맛은 잃지 않고 면에만 살짝 모두 필수로 뿌리세요. 입안에 꽉 차는 남다른 두께감. 전까지 맛있다는 소문은 못 들었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이 평양냉면을 드시면서 참 야, 막둥이 너 안 났으면 이 맛을 어디서 벗겠냐 이런 말씀 하셨을 때 이 맛만큼은 제가 평생 이 영업을 하는 한 솔직하게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평양냉면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잠깐 걸었는데 벌써 땀이 나네. 사장님, 여기 함흥냉면 한 그릇이요. 오픈한 지 2년째 되었고 양념, 반죽, 육수 등을 조인이 직접 조리하는 함흥냉면 전문점입니다. 물냉도 좋지만 빨간 맛으로 강렬하게 여름나기.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경력은 10년 정도 되었고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어깨너머로 보면서 그때부터 좀 약간 엄하게 냉면을 배워서 제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음식만큼은 어리진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정통으로 배운 냉면 실력 한번 볼까? 이제 보통 하얀 면이라고 해서 밀가루라고 생각하시는 손님들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오로지 고구마 전문 가루로만 면을 반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문 가루를 사용하기 때문에 면에 대한 쫄깃함은 이제 다릅니다. 확실하게. 고춧가루는 그 해에 수확한 고춧가루를 사용하고 있고 단맛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재료로 단맛을 내는 것보단 과일을 넣어서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먹어도 꺼리낌 없는 그런 단맛을 내고 있습니다. 면을 삶을 때는 물의 온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팔팔 물이 끓었을 때 살짝 온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냉면집이라면 제명기 소리가 나야 찐이라고. 면을 불지 않게 속까지 익히는 기술. 살이 치는 것까지 예술이야. 직접 짠 참기름과 비법장. 손수 절인 꾸미들도 정성이지만 이 집만의 킥! 제대로 숙성된 동치미. 자, 이제 먹을 준비 좀 해볼까?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참기름 냄새 못 참겠다. 자, 들어와라 들어와. 질기지 않고 쫄깃쫄깃한 면발. 냉면 유목민 저는 여기에 정착할게요.
직접 빚은 만두에 청양고추 한 조각. 맛의 비율 퍼펙트, 완벽해. 불고기가 맛없긴 힘들다지만 이 정도면 불고기 전문점 아닌가? 꼭 보양식 먹는 것처럼 든든하다. 좀 더 좋은 퀄리티로 손님들한테 이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그게 제 목표입니다.